양심이 있으면 공평하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게 더 심각하다고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국 빨리 처리해라라고 지금 촛불 집회를 열어도 모자랄 판이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런 스탠스를 취해버리면 도땡 선생님 도대체 무슨 힘이 있냔 말이야, 그게. 난처하지, 진짜 난처하지. 그러면 또 바닥이라. 그러겠죠. 이제 나중에 좌초시킨 거를 알고 봤더니 서방이었더라. 거봐라, 이제 이러면서 또. 근데 이 대만 해 근처에서 했다니까 거기까지 미국 잠수함이 갈 일이 없었겠죠. 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그거는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재명도 바지 사장일 뿐, 윤석열도 바지 사장일 뿐. 근데 저는 아까 전에 화가 나는 건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한쪽에 간첩이지. 시진핑 딸딸이지 뭐예요, 그게. 찬양을 하질 않나, 시진핑을. 뭐, 뭐야, 제가 내용은 안 봤는데, 어쨌든 몽호수 채널에서 일제시대는 있었나 이런 제목에 달렸더라고요. 그럼 일제시대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도땡 선생님은 그게 역사적으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라고 할 거야? 그 입구멍으로. 반일했던 거 도대체 뭐라 그럴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가짜라고 그러면. 몰랐다 그럴까? 그 인간이. 에휴,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그 모든 역사와 정치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해져야 돼요. 그건 이제 다 만들어지고 다 가짜기 때문에 어디 한 편을 둘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은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편향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고 있는 거고. 그 구원이 다르죠. 제가 보건대 성철 스님하고 괴테하고는 배움이 달랐지만 예를 들면 수준이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성철 스님하고 괴테는 어떤 면에서는 수준이 비슷하다. 둘 다 우주를 툭 하고 벗어나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스트의 구원을 얘기했고 본인은 수미산보다 큰 죄를 얘기했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선언의 힘이 이 그레첸 구원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캐릭터로 설정돼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유물론자하고 그래도 꽤나 깨달은 사람하고의 차이인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하고 성철스님하고의 상황은 약간 비교해보면 재밌겠지. 파우스트보다 예를 들어서 성철스님이 어떨까요? 파우스트 구원하고 성철스님 구원하고.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이 아무래도 좀 높은 차원 아닐까. 그렇죠. 파우스트 구원보다 또 성철스님 입장에 봐서 성철스님이 좀 높은 차원이지. 어, 그런데 괴테가 그려놓은 파우스트잖아요. 그러면 괴테는 파우스트 수준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위 고민하겠죠. 그죠? 네. 고민이지. 네. 왜냐하면 나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건 내 상상의 끝까지 아무리 쓰더라고 해도 그건 내 상상의 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닌 거를 상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 상태는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치를 알고 있는 거하고 상태하고는 달라, 물론. 그래서 내 이치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내가 그렇지만 알기로는 이렇다. 라고 하면은 상태는 이거지만 이치는 더 높은 것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면을 감안하더라도 괴테와 파우스트와 이 성철 스님을 요렇게 파우스트 안에 있는 캐릭터 파우스트와 성철 스님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성철 스님이 당연히 높은 거고, 그럼 파우스트 빼. 그럼 괴테하고 성철 스님하고 놨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성철 스님도 어쨌든 말씀들이 있고 괴테도 작품들이 있고, 그럼 괴테와 파우스트를 봤을 때는 어떨까? 수미산보다 큰 죄를 봤다고 하는 게 진짜 참고백이면 그나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경 선생님도 제가 얘기하잖아. 죽을 때 너희들도 다신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나름 그거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거야. 나름. 수미산보다 큰 죄라고 일단 얘기했던 게 진짜 참고백이면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말에. 지옥으로 간다 막 이런 말이. 그런 걸로 봤을 때 공부해 오면서 이 사람 그 또 상황이 또 좀 그렇잖아요. 공부해 오면서 나는 또 공부한다고 문을 걸어 잠갔고 오려면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총무원장으로 가면서도 또 이랬고 나는 또 권위가 이미 생겼고 그죠? 그런데 내 깨침의 수준은 거기에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와. 근데 이미 권위가 너무 세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권위상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영적 자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괴로워했겠지. 그러니까 갈 때 그나마 그걸 고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야. 그레첸이 하느님이여 구해주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수미산보다 큰 죄를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 결국에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갈 때 그 고백하는 게 어려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소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저처럼 그냥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철옹성에 갇히게 되면 나중에 못해 절대. 그 힘이 그래.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똑같아. 처음부터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계속 이쁜 모습만 보이면 어떻게 돼? 못해. 다들 통나는데 어떻게 해? 이거랑 똑같죠. 공부도 그래서 이게 그냥 밑에서 오냐오냐 해주고 막 또 커지고 계속 무슨 자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요. 마치 내 깨달음이 그 수준이 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까지도 없어져.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깨닫고 죽는 줄 알아. 그건 뭐예요? 구원 못 받지. 차라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낫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다음 생에서 뭐예요? 내 스스로 만든 뭐니까? 장애물이니까. 스스로 만든 장애물과 아닌 장애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장애물은 어떻게 우주적 굴레를 넘어가려는 징검다리야.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에 내가 툭툭 밀려서 나오면 뭐예요? 개돼지야, 그냥. 인간의 형상을 한 개돼지이기 때문에 그게 축생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길거리에 다니는 정말 개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 축생계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게. 동물하고 다를 게 뭐야? 똑같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고백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요. 개돼지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타깝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이제. 그거는 그냥 진화 발달상 그렇게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나마 들리는 사람들, 이 메커니즘을 알릴 사람들한테 알려야죠, 어떻게.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현들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포함해서 전하는 것 자체의 수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은 높다고 얘기하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는 산 물은 물이로다가 만약에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면 그 뭐예요? 그냥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야 그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하지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는 산이 물은 물이로다 그지 사는 산 물은 물이다 이거 안 되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를 진짜로 봤으면 뭐예요? 파우스트를 저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은데 과연 성철 스님이 어느 수준으로 사는 산 물은 물이로다를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의문이야. 그러니까 참 허울이 좋았다라는 판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권위에 또는 그쵸 그 옛방식에 실제로 학교 사람을 상승시키고 변화시켜야지 삼천별 못하를 시켜. 그리고 나름 공부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봤자 뭐 사는 산 물은 물 말고는 뭐 유명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게 있어. 제가 또 많이는 안 봤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비판 받아야 돼요. 네가 뭐 성철 스님을 알고 그 마지막 뭐 말만 듣고 그러냐. 그치. 내가 아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이 만약에 성철 스님 다른 얘기들을 세밀히 봤는데 때마침 어떤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성철 스님 입으로 막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수정해야 돼요. 성철 스님에 대한 평가를 수정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면요. 그건 다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식의 그게 뭐
고대 연금술부터 내려와서 오컬트 쪽으로 내려와서 뭐 토템하고 샤먼하고 이제 고대 쪽부터 예를 들면 그렇게 내려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든 뭐 했든지 간에 신작적이든 간에 뭐 했든지 간에 슈타이너식의 아카식 레코드 차원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음. 예, 물론 이제 한자적으로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는 표현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래서 교재처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봐야 되지만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하면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봤다고 얘기하고 제가 미리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슈타이너의 신지학 뭐 예를 들어서 아카식 레코드 인간과 지구 발달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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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쭉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있나? 제가 무슨 슈타이너의 환생체예요? 그렇게,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도 다 슈타이너의 환생체야. 어쨌든, 그게 보이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봤다 그거예요. 봤다.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의 이치적인 것, 1을 보면 그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의 그 인간과 지구 발달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보통 거는 별로 놀랄 게 없어. 그런데 토성기를 얘기하면서 뭐 의지령, 지혜령, 형태령, 인격령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핵심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무슨 황금 메탈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치적으로 진화 발달상 정말 세포 분열된 상태가 왜 저렇게 됐는지 이게 딱 보듯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된다 그거예요. 본인이. 우주의 세포 분열을 직접 확인해서 그거를 내가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과 지구 발달 쫙 펴서 어떻게 해석해봐. 이러면 돼. 천부경 기초만 알려주고 네가 본 우주랑 어때? 해석해봐. 이렇게. 자기 우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우주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학식 막 많아가지고 제가 천부경 기초 해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아우, 쥐뿔도 모르는 놈 이러죠. 확장성이 없어요, 그분들은.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다 봐야지. 왜 못 봐? 천부경이 얼마나 힘이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비판을 좀 많이 하죠. 기존의 천부경 해석을. 구구단을 외워도 시장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구구단 기껏 외우면 뭐해. 1,000원짜리 내놓고 300원 해가지고 몇십 원 거슬러 받지를 못하는데 바보같이. 그래서 천부경은 그런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천부경 공부를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근데 이미 제가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답을 알려주면요 이게 굉장히 큰 업이 돼요. 제 업이. 여러분들이 왜냐면 거기에 편승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애기한테 젖대기를 안 하고 계속 젖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바보 멍청이 되는 거지. 젖대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 젖 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애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얘기해 주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자기가 입만 뻥끗하면 이게 다 억각 카르마로 쌓일 걸 알고 그 억각 카르마 받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뻔하게 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을지 저도 훤하게 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자기 억각 카르마가 그 수준이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더 윤회환생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게 지옥이에요? 맞아요. 지옥이야. 그렇게 더 살아내야지 어떡할 거예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치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아차 알았다고 그래서 극락정토 아니야. 이 이치 알았다고 그래서 아미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 입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왕자에 앉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꽤 돼야 되고 여러분들 우주가 열려야지 왕좌에 앉는 거죠. 그 왕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엘로힘 짜리도 아니야. 야훼 짜리야. 야훼 사촌 언니 짜리 정도 돼. 그런 그 정도 자리가. 여러분들은 더 일단 전제고적 인류애를 가지고 깨달으면 야훼 짜리예요. 그 정도는 우주적 지장보살 서원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 우주적 지정부설의 서원이기 때문에 당장은 태양 엘로힘 자리까지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목성기에서 스승할 수 있어. 그래서 금성기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금성기 가면 이제 진짜 엘로힘 하나님들을 만들어내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행해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또 발칸성기 가서 뭘 가르칠 거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는 무주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발칸성기든 금성기든 목성기든 상관없다 그랬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할 거예요. 제 이 무주적 이치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시대를 불문하는 이치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주적 변곡점인 지구의 그 오문화기를 넘어갈 때 요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알게 돼요. 왜 이 시기에 그게 나오는지. 물론 비슷한 얘기들은 해요.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도 얘기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연이 닿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변화 원리가 아니라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제가 늘 말하고 있고 이미 다 열어놨고 늘 얘기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해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뱉어야 돼요. 이야기를. 자, 그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동물. 아까 뭐 사자니, 소니, 독수리니, 사람이니 했던 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식물. 식물, 그죠? 여기는 동물 조상인 거예요. 여기는 식물 조상이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광물 조상이 광, 있겠죠? 광물 조상의 인간 형상이 뭐예요, 그럼? 보석. 이해 가세요? 광물일 경우에 그게 결정체잖아. 네, 광물일 경우에 환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지칭될 수 있는 광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로 있다가 꽉꽉꽉꽉꽉 뭉쳐서 딱 돌멩이가 됐어. 그게 영롱해. 그럼 보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광물기의 인간은 어떤 형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힘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제가 힘으로 느끼라고 보통 종종 얘기하죠. 광물 세상이야, 지금. 근데 광물계에도 인간이 있다며. 그럼 광물계의 인간은 어떤 형상을 했을까? 보석. 자, 지금 지구예요. 지구에 인간이 80억이나 우글우글 거리는데 거기에 보석을 찾아내는 게 쉬워요? 바이든이 보석이야? 트럼프가 보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석이잖아. 그러면 인간의 결정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 광물기의 인간, 식물기의 인간, 동물기의 인간. 여기는 생명이 본격적으로 부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소중해지는 거지. 이제 식물기를 넘어올수록. 왜 하나님 형상을 갖춰야 되니까. 하지만 광물계에서의 최대한의 인간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종류가 하나일까요? 아니요. 수두룩 빽빽하겠지. 많겠죠, 그 종류도. 그 중에 하지만 예수는 하나, 부처는 하나, 하나님 하나. 이해해 보세요. 보석이야, 그래서 보석. 식물기, 레무리아기 지나면서 이선조들을 건너서 동물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에는 실제로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이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우리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인간들이. 소중함을 아니까. 그것에.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가 왜 보석하고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 부여야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그냥 돌멩이일 뿐인데. 그죠? 금은 좀 달라요. 금은 태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은하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다 비유적이지만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실제로 포함되어 온다 그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게 지금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그런 이해까지도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무슨 보석이 무슨 12지파에 뭐 보석이 12가지인데 무슨 보석이 무슨 의미에 무슨 누구에게 무슨 보석은 누구 이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 대대로 줄줄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 보석들이 나오는 이유, 동물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치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무 팔려 그러면 그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말하는 사람마다 또 다 달라서 공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부여를 그렇게 많이 하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지식은요, GPT한테 다 잡아먹혀요, 이제. 필요 없어. 치면 나와. 보석의 의미. 그러면 나와. 그럼 도대체 그 보석의 의미 아는 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널려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는 이제 GPT가 나온 순간부터 끝났어. 그래서 예술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지식 습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주 언어를 내놓는 표현에 있는 거지. 이런 설명을 누가 할까요? 이런 설명을. 슈타인의 숨겨진 강의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게 양이 또 슈타인의 강의가 많으니까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과 지구 발달을 공부하고 슈타인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없이 보석 얘기를 한들 사자 얘기를 한들 비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지식적으로 알아서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한계예요, 한계.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전무했어, 전무. 그런데 천부경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슈타이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습득하고 났더니 그런 게 그냥 다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슈타이너만큼 제가 훨씬 더 구체적인 거는 없어요. 슈타이너가 워낙 양이 방대하고 이 공부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 할 수도 없어. 우리는 또 우리 스타일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뭐예요? 우리의 힘은 천부경과 우주 세상을 알았다는 그 메커니즘의 힘이야. 힘. 음. 제가 막 이런 얘기한다고 그치 슈타이너 더 공부해야지. 보석의 의미 그랬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쪽으로 봤을 때 그게 맞으니까 나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더 봐야지. 관심 있으면 물론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파는 거는 뭐예요? 그냥 지식 탐구야. 지식 탐구일 뿐이에요. 물론 병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골로 간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주를 계속 열어내면서 신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박한 우주가 나오지. 같은 천부경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다라고 하는 딱 요 틀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박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지. 그죠? 박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 틀 갖고 사고하게 해준 것도 굉장히 큰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이 틀 만들려고 요거 하나 한글 관련된 부분하고 요거 하나 만들려고 박 선생님은 존재의 가치가 그래서 빛난다 그거야. 빛나 실제로. 박 선생님 요 틀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한 업적이에요. 엄청 편리하거든요, 이 사고가. 그런 의미에서는 박 선생님은 지금 나름 1차 서원을 충분히 해낸 거야. 동서통합 인지학당이라고 하잖아요.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동양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하도 낙스의 원리, 이것에 이 공부가 돼 있는 분이니까, 그래, 동양적인 우리가 생각으로 딱 이 그림에다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인지학적인 면을 얹으면 다 똑같지, 뭐가 달라. 그래,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잖아. 그죠? 이게 우리 사고의 그냥 기본 틀이 충분히 이게 뭐 크게 어긋남이 없어요. 물론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라미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짚었던 거 이런 부분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면 이 박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은 굉장히 편리한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틀 사고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나름 세계 언어를 만든 거야. 이 틀을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건. 이건 GPT가 못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힘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았을 때는 우리도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무엇을? 뭔가를, 뭔가를 해야 된다.
아까 뭐 정법 선생님 밑에서 17년간 있었던 여자분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가 4천 명이래. 우리는 400명인데. 그죠? 이런 차이.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요, 여러분도 4천 명 만들어요. 제 채널은 그런 힘이 있는 채널이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400명에 공을 몇 개 붙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400명이면, 공을. 여기 무한대로 붙여야 돼, 무한대. 우리는 구독자가 400명이 아니라 곱하기 무한자승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이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건 다 그냥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독립일이에요. 독립기념일. 2025년이 오기 전에 2024년 내년에 여러분들 다 독립하는 독립기념일이야. 우리는. 다 내년에 다 독립하세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내일이면 9월이야. 도미님은 어쨌든 시작했어요, 나름. 블로그 파가지고 지금 시작했어. 젖 물고 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빨만 썩어.